보니까 일부 언론들은 함정 취재 논란은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왜냐하면 아예 보도를 안 하는데 그래도 일부 언론들이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함정 수사 논란으로 물타기를 하자. JTBC가 그렇게 보도했는데. 그러면서 예. 그래도 그게 고마운 게 그런데 그것만 봐도 명품 받았네는 팩트는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함정 수사에 소리소리가 또 무리했네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김건희 진짜 이상하다. 또 이상한 짓 했네. 용산 집무실도 아니고 왜 밖에 나왔고 사과해. 그것도 본인이 손 뗐다는 코바나 콘텐츠. 코바나 콘텐츠는 뇌물수수 의혹, 잔고 조작을 또 코바나 콘텐츠 감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 소굴이에요. 거기는요. 사실상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도 연계돼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그 시간이 낮이죠. 낮에 일종의 영빈관 접견하듯이 그럼 얼마나 많은 음습한 정말 뇌물과 명품과 또 로비를 거기서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마침 우리 목사가 최재형 목사께서 금융위원을 뭐 누구를 임명이라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녹취가 되지 않았던 건데. 녹취는 안 됐지만 들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이 그 후로 임명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김건희에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차관급 공직자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한다는 건 분명한 팩트고요. 금융 관련 관료들이라는 금융 전문가들이 9월 달에 권모 위원이 새로 선임된 건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래요? 만약에 6월 이후에 인사가 없었다. 그러면 목사님이 최재형 목사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추진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팩트, 우리는 항상 팩트잖아요. 그분이 김건희 영향력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은 안 합니다, 절대. 하지만 9월에 권모 의원이 임명된 건 사실입니다. 금융위 상임위원. 법학대학원이십니까? 아니면 금융위에 계신 분입니까? 금융위 정책국장 출신입니다. 그죠?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6월에 만났을 때 이제 그 얘기를 금융위원 했으면? 인사를 얘기했고 9월에 그렇게 임명됐다. 시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명되려면 그 전에 또 고위공무원들은 신원제도 하고요. 세평 조율합니다. 네. 경찰들하고 공무원들이 그 사람 어때요? 왜냐면 사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점 비슷하잖아요. 6월 달에 만났죠. 7, 8월 지나서 9월에.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금융위원, 권모 위원 찾으면 9월에 작년 9월에 임명된 게 나옵니다. 아니 왜냐면 딱 3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2명이고 비상임위원이 1명이에요. 예. 비상임위원은 2021년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아닐 거예요. 네.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 이제 상임위원 2명 중에 1명인데 한 분은 어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고 네. 한 분은 금융정책국장인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예, 예. 뭐 그러겠죠. 그럼 뭐. 금융위원이 이게 셉니까? 아, 그게 금융위원이 좋은 게 아니라 금융위원을 관둔 다음에 전관예우로 어디 갔으면 그래서. 금융위원 그렇지. 경력의 발판 삼아. 그렇지. 그 사실 직급이 차관급이고요. 네, 차관급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여러분들 이제 금융감독원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실무 집행, 실무 감독 기관에 불과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나 예. 금융건전성 감독, 예. 금융기관 비리 네. 체크하고 이런 건데 실제 설령 금감원에서 김용민 은행을 폐쇄시켜야 된다 올려도 금융위가 최종 결정해서 무슨 소리냐 그냥 뭐 3개월 정도 영업정지 정도 해 이렇게 막강호를 안 있습니다. 예, 금융계에서는 로비도 가장 많이 가장 받고. 막강하죠. 가장 막강한 그러니까 거기 서로 가려 그래요. 금융계 인사들은요. 예. 뭐 학계든 금융 전문가든 또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출신 관료들이나 이분들은 그게 최고 영감이죠. 그래서 나중에 금감원장이 되거나 부원장이 되거나 금융위원장이 되거나 부위원장이 되거나 금융위원이 되는 게 그 세계에서는 일종의 또 기재부 그 연동돼 있는 곳들이잖아요. 거기가요. 범모피아로 되거든요. 금융위원회가. 거기 이제 기재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가려고 하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방금 이제 안진걸 소장님 말씀 듣고 어떤 화면이 머리에 딱 떠오르냐면은 1997년 4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좀 연도나 다른 틀릴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 말기에 그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김현철 씨가 97년 맞아. 비뇨기과 가가지고 비뇨기과. 저는 비뇨기과. 그게 생각나면서 맞아요. 대신에 김현철 씨는 이제 소통령을 불렀지만은 저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령보다 더 큰 태통령. 태통령이다. 맞네. 소통령이 아니라. 네. 태건이. 그렇죠. 한마디 건통령 이렇게. 그렇지. 아니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김현철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여러 가지 의혹은 많았는데 그게 결정적인 그게 뭐 어떤 영상이나 녹취로 잡힌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제 박경식 씨가 운영하던 병원에 김현철 씨가 오셔가지고 YTN 사냥할 겁니다. YTN 인사에 관계된 거를 전화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그것처럼 저는 결국 이겁니다. 결국은 그게 제가 지난번에 스픽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약에 요번에 김건희 여사의 얼굴이나 음성이 안 나왔다면은 아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은 문자 그대로 저는 저기 요번 사태를 일종의 저기 이 정권의 게임 챌린저로 규정하는 게 영부인의 얼굴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굴이 나왔다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게 최순실 씨보다는 오히려 김현철 씨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최순실 씨보다는 김현철 씨. 그렇죠. 어쨌든 그 김현철도 국정농단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얘기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뭐 김현철 씨가 그 당시에 국정농단 했습니다만은 김현철 씨는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을 정책으로 많이 보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의 기여는커녕 계속 방해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리스크고 그래서 참모그룹 중에는 저기 윤석열한테 이혼을 건의하는 그런 그룹도 있었다는 설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현철 씨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김현철의 어떠한 선거 기획 능력은 다들 뭐 인정을 했습니다. 능력만큼은. 근데 이제 이 건은 아주 단순한 게요. 이미 나왔잖아요.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핸드폰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지.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핸드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번호인지 확인해서 그 사람이 통화한 내용이 무엇인지만 확인하면 깔끔하게 해결된 문제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놈의 정부가 가장 잘했던 게 그거잖아요. 발견되면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바로 제가 가져와서 그거 확인해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저는 이 정도의 의혹이라면 적어도 김건희 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금융위원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사청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아니 김건희 씨가 본인이 나와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아무리 항변해봤자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통화한 사람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기 JTBC가 그렇게 함정 취재 논란 이러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동관이가 또 이거 저기 가짜 뉴스를 이제 취급해줄 모양인가 봐.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군요. 심의가 뭐 어쨌든 요즘 뭐 방심이나 방통이나 뭐 거의 한 몸인데 뭐. 방씨예요, 둘 다. 둘 다 방씨예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저는 JTBC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슈화한 게 예전에 이제 제가 또 다시 이제 YS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에 항의하면서 단식을 하실 때 그게 저기 어떻게 보도됐냐면은요. 모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로 보도됐어요. 그렇죠. 식사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 소화불량에 걸리신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식사 문제라니까 뭐 저분이 무슨 뭐 배탈이 나신 건지. 식사 문제. 그러니까 그 김현철 단식이라고 또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단식이라도 말도 못하고 식사 문제. 지금 이제 김혜인 목사님 말씀하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나서겠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다행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또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가 가짜 뉴스야? 영상 찾아보겠죠? 지금 이게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안진걸 TV도 유튜브에 일찍 올라가 있거든. 평화나무도 당연하죠. 김용 TV도 올려주셨죠. 그럼요. 매일 아침 저기 전날 방송됐던 것들 요약해서 브리핑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브리핑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20-30개 채널은 일제히 서울의 소리 방송을 동시 생중계도 하고 있어요. 동시 생중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날 하는 것도 있고 스펙스는 아침에 정리하더라고요. 노정면 앵커가. 김용민 씨도 그래요. 김용민 박사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반가운 면이 있고 황당한 언론 탄압. YS 때는 어땠냐면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이렇게 후퇴했어요. 당시에는 사실 박경식 의사가 비뇨기과 의사인데 김현철이 무슨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전화하는 거 보니까 계속 국정농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 친구인데 그리고 환자잖아요.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몰래 시스템으로 찍는다는 건 진짜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적보다는 당시 정말 엄청나게 대접부에서 김영삼 정권 무너질 뻔했잖아요. 뭐냐면 말로만 듣던 소통령 김현철이 그 영상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뒤로 발라당 놓고 막 다리 올려놓고
전화를 하는데 저기 공희준 작가님은 YTN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내무부 장관으로 기억나거든요. 내무부 장관은 김우석이를 시키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이라든 국민들은 일단 박경식의 도의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태도는 근데 소통령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용기는 또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네. 근데 이놈들은 지금 이게 뭐 취재윤리 위반 논리가 있다 그러면서 아예 보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장인수 기자가 결국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했는데 장인수 기자가 MBC에 있을 때 9월에 제보가 들어왔대. 그 보도하려고 했더니 MBC에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셨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철학과 출신이 압수수색하는 건 전 못 봤어요.